이번에 저희 하루공부 365 책이 나왔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쭉 365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탁상형 달력이고 짧지만 내용이 정말 좋은 글들로 1일 1글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늦잠, 스마트폰, 게임, 영화, 친구와의 수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그렇고 막 엄청 바뀌고 성장하고 싶대요. 이게 진짜 이게 역설적인데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 단어를 뽑자면 뭐 누가 봐도 뻔해요. 포기. 제가 많은 걸 잃었지만 그 많은 걸 잃은 거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다? 포기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뭐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멘티들이 가끔 물어봐요. 신 박사님은 TV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저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TV가 없으면 되죠. 네, TV가 없으면 되죠. 해야 될 일은 많고 능력은 좀 부족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그다음에 뭐 능력이 부족해요. 뭐 자원도 부족하고 뭐 여력도 없고. 근데 해야 할 거는 많아요. 어떻게 해요? 시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돼요. 시간 만드는 일. 지금 뭐 친구도 안 만나고 텔레비도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다 안 봤죠. 그 멘토링 프로젝트가 여러분 그 20명 뽑으면은 200명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은 친구만 뽑아요. 진짜 좀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 근데 그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이 멘토링 프로젝트 와서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진짜 웃긴 게 늦잠, 스마트폰, 게임, 영화, 친구와의 수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그렇고 막 엄청 바뀌고 성장하고 싶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역설적인데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손에 쥔 거. 손에 쥔 것도 막 좋은 걸 쥐고 있으면은 제가 말도 안 하겠는데 좀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 본능적인 즐거움들 이런 걸 충족시키려고 그걸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잡으려면 손을 딱 펼쳐야 되는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진짜. 짐 콜린스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해야 할 목록만 줬는데 하지 말아야 할 그렇지. 진짜 중요한 목록은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라는 거죠. 성공을 할 때 성공의 정의는 뭐냐? 제가 내는 정의는 뭐냐면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예요. 가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성공이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뭐 수백 수천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워라벨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대학에 붙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어쨌거나 지금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포기는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퇴사 다음날 얘기 드릴게요. 퇴사 다음날. 근데 퇴사 다음날 너무 좋았던 게 일찍 안 일어나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는데 솔직히 그건 잠시였어요. 잠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찍 안 일어나게 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죄책감만 들었어요. 저는 그 솔직히 네거티브가 많이 왔어요. 네거티브한 면이 어떤 면이냐? 저는 출퇴근 버스에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 설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책 읽는 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맞아요. 뭐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증발했어요. 이게 환경 설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없으면 사람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됐으면 그 모멘텀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길 마련인데 내가 굳이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늦잠 자는 거예요. 금방 생활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핵심 포인트 네. 같아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자기 규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주변에 날 터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규율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잘 하겠거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네. 더 뛰어난 전략이 필요한 거죠. 환경 설정도 좀 빡시게 하고 뭐 책임질 것도 여러 가지 걸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진짜 그 인생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 설정이 인생 설계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앞에 이 제목이 뭐예요? 2년 만에. 그렇죠. 2년 만에. 그게 핵심이에요.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가 말이 쉽지 포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이 어떤 가족 관계가 있다면은 더 힘들어요.
아기도 키우고 있다면 더 힘들고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딱 시간 정하고 칼같이 다 끊어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관계도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싶은 저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최선을 한다고 해서 꿈을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때 최선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진짜 남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돌이키고 나니까 추억이지 그때 당시 지옥이었어요, 진짜. 진짜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고 그럼요. 예. 기댈 때는 기대면은 쓰러지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또 말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냈냐 이거예요. 항상 제가 강연에서도 말했죠. 결과를 낸다는 건 좋은 결과 나쁜 결과 그게 아니에요. 끝을 봤냐 이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건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끝을 냈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내 경험치가 되면은 성공이 아니어도 단기적 인계점을 뚫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쟤도 노력을 했고 나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떼돈을 벌고 있고 나는 못 벌고 있어요. 이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별거 아닌 사소한 시작, 단기적 인계점을 못 넘기는 거에서 단기적 인계점을 못 넘기니까 이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 정말 꾹 참고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그게 다 인계점이 뚫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은 생각보다 더 해낼만 합니다. 결과를 내야 된다 무조건. 작더라도. 그날 내가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면 진짜 이악 물고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 잡지 말고 일단 큰 목표 세웠으면은 그거는 저기 두고 그 다음에 하이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작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걸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원하는 꿈은 못 이룰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후회는 안 남아. 후회는 혹시 최선 다하면 저는 되게 뿌듯해요. 옛날 과정이. 전 진짜 죽도록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내봤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막 이걸 참으면서 막 뭐 이렇게 버티자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안 우리가 그러면 못해요.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목표가 워낙 선명해요. 내가 진짜 저기까지만 가면은 내가 된다는 걸 알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명히 가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하지만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면서 이제 좀 뭐 거기 뭐 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절벽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길을 어떻게 따라가면 저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포기하는 게 힘들어. 이 내 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예. 내 어떤 본능을 포기하는 건 쉬운데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뭔가를 단기간에 이루고 싶다면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 못하면은 여러분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 하기가 힘들다면 걷기를 목표로 세우세요. 책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다면 한 챕터만 읽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꾸준히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글랜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뭐 시카고 뭐 그 일대 되게 자선단체도 많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등 돈도 잘 벌고 또 스펙도 화려하고 또 좋은 일도 하는 그 일대 이제 명사 중에 한 명인데 스펜서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화려한 어떤 성취보다 그런 성취를 매우 힘든 가운데 해냈기 때문입니다. 스펜서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 만성 궤양성 대장염, 그 대장에 그 항문부터 이렇게 그 궤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복통과 뭐 설사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했겠죠. 바로 그런 아픔이 또 이렇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간 부전, 간의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적으로는 간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치료를 할 때 면역 억제 요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불안하거나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냥 남들은 콧물 조금 흘리고 넘어갈 거를 막 일주일 동안 알아눕게 되는 등등. 그래서 매우 힘든 학창 시절을 지내는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그런 성취를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스펜서가 그런 성취를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언이 자신을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는데 그 조언이 바로 하루에 한 가지를 완수하는 집중하라, 이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그 당시에 막 치료를 받으면서 아픈 것도 그랬는데 우울한 게 뭐였냐면은 뭐 친구들은 파티도 가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싶고 다 하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스펜서가 괴로워하니까 전문 치료사분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어떤 조언을? 너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안다, 우울한 것도 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만 제대로 완수하는 데 집중해봐라. 그러면은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냥 하루에 한 가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뭐 저녁 식사 준비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딴 거는 못해도 내가 스스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말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하루에 한 가지를 완벽하게 제대로 본인의 힘으로 완수하는 거에 집중함으로써 우울했던 그런 감정들도 좀 극복을 하고 또 본인이 앞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하는데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를 완수하는 집중하라, 이 조언 자체가 4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하루에 한 가지를 제대로 완수를 하게 되면. 우리 뼈아대 영상 중에 제가 주말에 책 한 권 읽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썸네일 제목이 1일 1책 개뿌듯이었을 거예요. 예, 하루에 책 한 권 딱 읽으니까 그냥 뿌듯한 거예요. 하루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루에 한다 할지라도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좀 찝찝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여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제대로 해놨어. 그러면은 하나를 제대로 해낸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좀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기분이 좋다는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든요. 만약에 오늘 하루가 기분 좋고 내일 하루가 기분 좋으면 우리가 계속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되게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작은 성공을 맛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기력 같은 경우는 계속 실패가 누적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실패는 뭐냐면 객관적 실패보다 내가 실패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했을 때 등수로 얘기하면 둘 다 다른 반이야. 근데 얘는 50등에서 30등 했고 얘는 50등에서 30등 했어. 얘는 실패야. 얘는 성공이야. 왜 그렇죠? 얘는 목표를 한 40등 확률로 잡았어요. 그때 30등이 얘 성공이 됐어. 이 친구는 20등 되는 게 목표야. 30등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친구가 좋아요. 이 친구보다 빨리 실패를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에 계획했던 거 한 가지만이라도 그걸 해내면 어떻게 된다? 그게 작은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불씨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뭐냐면 왜 포기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포기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 미션이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를 완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한 2-3가지야. 근데 하루에 한 가지 완수하려면 어떻게 하죠? 2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3가지를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가지, 4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되게 여유롭게 보는 그런 편향이 있습니다. 내일의 시간이든 저 미래 멀리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의 시간이든 간에 자기가 시간이 되게 많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보다 실제로 더 많은 변수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계획 오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 오류. 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아니야, 이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를 완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된다. 전략적 포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죠? 나한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자기 안에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하나를 완수하는 거예요. 완수. 내가 최대한 내 계획한 거를 끝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를 끝내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임계치를 경험하는 거죠. 작은 거라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라도 내가 이걸 완벽하게 끝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됩니다. 완수하는 습관, 해내는 습관, 마무리하는 습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에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작은 것에서 좀 큰 거, 좀 큰 거, 아주 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를 완수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성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해내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기가 힘들다면 걷기를 목표로 세우세요. 책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다면 한 챕터만 읽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학습은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코 잃지 말아야 할 3가지 믿음. 믿음이 없어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항상 강력한 믿음. 넌 조용하고 네. 언어 그 능력이 없어서 안 되나 보다. 독서 난 뇌가 아닌가 보다. 이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구나. 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바뀐 거죠. 스스로 바뀐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은, 올바른 노력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혀 없어. 그 믿음이 없어 나오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력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럼 무기력은 뭐를 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 의지가 없는 상태예요. 뭐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책에는 예시가 누가 나오냐면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이게 토드 로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EBS에서 나오는 공부 못하는 아이 3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영상이 잘 나와 있는데 이 토드 로즈라는 친구가 그냥 미국 시골에서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이제 키워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말썽장이야. 문제가 많았습니다. 되게 중학교 때 그 말썽이 이게 다 커졌는데 그 이제 장난을 치더라도 좀 수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지 여기 그 방송에 나온 예시가 뭐냐면 저희 책에도 썼는데 그 뭐 이렇게 화학 시간에 이렇게 냄새가 나는 뭘 만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아주 고약하게 냄새를 만들어서 폭탄을 만든 겁니다. 냄새 폭탄, 악취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뭐 6군데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번져가지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문제하긴 했어, 토드로. 아이, 문제야. 뭐, 솔직히 빼박이야. 빼박이야, 진짜. 그래서 이런 일들 좀 비일비재했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고 선생님도 되게 싫어하고 게다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옛날에 그 이제 애가 워낙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뭐 문제가 있나 조사해봤더니 검사해봤더니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 받았는데 실제로 근데 제 생각은 요즘엔 모르겠지만 예전에 받았던 것들은 잘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아닌데 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걸 받았어요. 박현이가 어떻게 되죠? 주변에서 얘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성적도 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토드 로즈가 말썽만 부리고 뭐 이렇게 뭐 맨날 꼴찌만 그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계속 끌어갈 수 없는 되게 큰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학교에서 과제로 시를 써와라 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토드 로즈가 이번에 각 잡고 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뭐 거의 날을 새가면서 본인 피셜입니다. 나 안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날을 새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토드 로즈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나온 성적표가 F로 나왔습니다. 왜 F가 나왔죠? 이게 되게 황당해요. 왜 F가 나왔냐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시가 너무 좋아서 네가 썼다고 믿을 수가 없다. 썼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 불량 학생이어서 막 만점만 이놈의 자식 너 이놈의 자식 너 컨닝도 정도껏 해야지 이놈의 자식 다시 봐서 100점 맞고 막 그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토드 로즈가 열심히 한 거 보잖아요. 왜냐면 애가 문제가 많고 실제로 막 학교에 전화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대요. 맨날 막 사고가 터졌으니까. 근데 얼마나 토드 로즈가 열심히 한지를 알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시를 쓰려면 습작 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걸 갖고 학교 갔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드 로즈가 이제 인터뷰한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들은 항상 나한테 열심히만 하면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온 해답은 F였던 거죠. 그러니까 평가 자체 안 해준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집단 따돌림도 당하고, 집단 따돌림도 좀 심하게 당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쿠버스 있잖아요. 스쿠버스에서 친구들이 그냥 막 때리는데 맞는 것도 문제였지만 만지면 좀 운전기사분이 막 이게 조금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내비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된 거죠. 그래서 뭐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장애인을 가진 아이라고 이게 찍히고 노력해도 뭐 성과도 없고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토드 로즈는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토드 로즈가 이제 그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학교를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토드 로즈는 3가지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완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내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토드 로즈 한 삶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삶을 생각해보세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거죠.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뭐하러 해, 솔직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아무런 그리고 주위에는 워낙 자기를 낙인 찍고 게다가 심지어 폭행을 당했는데 운전기사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 그러니까 토드 로즈는 학교에 있으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캐럴 드웨 교수가 만든 건데요. 마인드셋은 내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성장형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런 존재다라고 믿는 거고, 고정형은 나는 이미 재능이나 뭐 성격이나 능력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노력해도 안 돼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효능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건 한번 뼈아대 때 말씀드렸는데 이 과제가 왔을 때 이게 과제가 왔어요.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에 대한 자기 믿음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토드 로즈가 자기 효능감을 높게 가질 수가 없었겠죠. 계속되는 실패가 누적되면서 자기의 이 특정 과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드 로즈가 학업을 포기하고 실패해야 되는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토드 로즈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기 효능감 하면은 뭐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대부분이 자기 효능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뭐 토드로즈뿐만 아니라 왜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냐면은 다 그거예요. 이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 일상에서 여러분이 누굴 만날 수 있냐면은 내가 대학교 때 전공을 이걸 배웠으니까 내 인생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냥 딴 거를 배울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대학교 때 보통 그렇게 열심히 했겠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한다고 대학교 때 진짜. 예?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진짜 안타까워. 그 다음에 또 그거야. 이게 대학교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 실력 얘기에서 가끔 나오는 게 그거예요. 뭐 대학생이 뭐 해봤자 뭐 졸업을 해봤자 알면 얼마나 하냐.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미 뭐 다 합친 거죠. 고정형 사고 방식, 자기 효능감 이런 게 없으니까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이 공부해봤자 얼마나 하냐고. 와, 나 진짜 이거 보면 황당해 죽겠어. 막 그런 거야 하나. 그 자기 효능감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거예요. 이 전공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전공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아는 그 후배 중에 자기 효능감이 진짜 높은 애가 있었거든요. 걔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기 전공이 기계과이기 때문에 기계과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걔는 막 전자과 수업 따도 심화 수업 따도 1등도 하고 그래요. 실력이 완전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대학생을 졸업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 당연히 걔부터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게 여러분 뭐 뻔한 말이야, 뭐 성장형 사고 방식, 고정형 사고, 자기 효능감.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거의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그러니까 이게 막 말이 막 되게 교과서적이라고 뭐 내 주변에는 없어, 나는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뭐 많은데 거의 제가 보면 거의 다 이게 속해요, 거의 다.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학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핵심인데, 토드 로즈가 이제 이 어떻게 살았냐? 당연히 고등학교 중퇴를 했으니까 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거지같이 여러분, 살았어요, 진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학년간 소득이 되게 넘사벽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뭐 중졸, 고졸, 그 대졸, 대학원졸 그러면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쭉 가다 갑자기 쫙 소득이 쫙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근데 전전긍긍하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애도 많이 나요, 또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토드 로즈한테 한번 새로운 일에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다면 토드 로즈가 학교에서 그렇게 낙인을 찍히고 또 꼴찌를 하고 인정 못 받은 가운데서도 실제 부모님은 토드 로즈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토드 로즈가 잠재력을 잘 꼽히지 못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머니 믿음이 있다 하도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상황이 그 믿음을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토드 로즈가 그 부모님의 믿음에 힘입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안 보여줬다면 토드 로즈가 웃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뭐. 근데 부모님이 항상 나를 믿어줬고, 그 믿음 안에서 토드 로즈가 어떻게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냐,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자신을 믿었던 것,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도전해 보기 시작합니다. 도전해 보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게 잘 되는 거죠. 나는 원래 바보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 하면서 학위를 하나씩 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처장까지 됐죠. 그렇죠. 지금도 그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또 저희가 방송하면서 추천했던 평균의 정말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분이 쓴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솔직히 이제 그분이 이제 학술적으로 뭘 연구했는지는 뭐 그렇게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이제 대중서가 있으니까 평균의 정말만 보면은 진짜 훌륭한 책이에요. 이거 맥락적 사고부터.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인문학을 하는 걸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풀어놓으면 이거죠. 사람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평일의 종말은 단순히 교육책이 아니라요. 그냥 인문학입니다. 엄청난 인문서예요. 그다음에 거기 무슨 교육하시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된다 거기 마크가 찍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된다. 특히 리더분들은 네.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메타인지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읽으면 저는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추천해줬는데 B2C 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꼭 읽어봐야 되는 게 그 자영업자들이 뭔가 이렇게 계산할 때 평균을 중심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얼마나 왜곡된 그렇죠.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지 그렇죠. 잘 알 수 있는 책이죠. 매우 좋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는 모를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토드 로즈를 한번 제가 이렇게 빙의를 해봤어요. 혼자 빙의했어, 그렇죠. 빙의했는데 저랑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대학에 중퇴를 했잖아요. 중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뭐 게임 됐지만 뭔가를 안 해본 건 아니야. 영어 공부하다가 좀 안 됐어. 성적도 뭐 한번 해보려다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20대 때 나름대로 되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두 가지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효능감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 공부하다가 바로 실패했고요. 독서도 하려다가 실패했고 성적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은 특정 그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어떻게 돼요? 실패가 누적되면은 자기 효능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자기 효능감 파트에서 얘기해 줄 텐데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하나가 뭐냐면 이전 과제를 성공하면 효능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잠재력 높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저는 철저히 고정형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30살까지 정확하게 29살까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 능력이나 지능 이런 건 좀 고정되어 있다. 재능 편애론자. 왜냐면 이게 특히 제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안 되면서 그걸 느꼈어요. 실제로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이게 언어 그 능력이 없어서 안 되나 보다. 다 열심히 안 해서 독서하다가 그래, 안 되는데 진짜. 독서 편하잖아. 독서 난 뇌가 아닌가 보다. 근데 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 나의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대 때 그렇게 게임을 한다 하더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영상이 크게 될 거야. 믿어. 얘기를 되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커서 엄마한테 엄마 그때 난 잔소리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더 잘 됐을 텐데 라고 했겠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실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잔소리를 안 했어요. 이제 기억나네. 우리 와이프가 너희 엄마는 잔소리 안 했겠지만 난 너한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29살 때 다시 독서를 하면서 제 인생을 재기를 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는 발판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래도 제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낙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줬냐? 어머니가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드 로즈가 그 학교에서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졌지만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부모님이 믿어줬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과 마인드셋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세 개 다 만땅이어갖고 공감이 안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욕 나오죠, 여러분? 돌이켜볼게. 왜냐면 나는 항상 내가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 이게 실례로 이게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공돌이잖아요. 내가 회계적 지식이 박사하면서 필요한 것 같아. CFA 시험 한번 봐야겠다. 그럼 그러니까 보고 하진 않았어요. 일단 책은 사. 그러니까 나는 하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CFA 책이 비싸거든요. 또 다 사놨어. 나중에 다 그 헐값에 누구 주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거 뭐 하면은,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그게 있어요. 안 된다고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넌 조용하고, 네. 자, 제 얘기 들어갑니다. 조용히 하고 있잖아. 조용히 하고 있어. 접목이 안 되잖아. 자, 제가 기대를 갖고 독서를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한번 또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독서를 300권을 하게 돼요. 여러분, 300권 해서 읽고 나서 저한테 최고의 얻었던 이익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고정형 사고방식에서 고정형 마인드셋에서 성장형 마인드셋에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독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제가 1년에 300권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독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던 사고방식, 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인드셋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쓰게 되거든요. 책도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거부를 했었어요.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편집장님 저를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다가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효능감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왔었을 때 이게 서로 믿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나마 그 기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뭔가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 도전 가운데에서 성장형 사고방식을 바뀌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책을 쓰면서 자기 효능감이 커지면서 내가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 내가 책을 한번 써봤기 때문에 웬만한 컨텐츠는 내가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걸 잘 해다가 보니까 다른 것도 한번 내가 해낼 수 있으니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긍정적 연쇄 효과가 나왔던 것이죠. 토드 로즈도 비슷한 과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기대로 시작을 했고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노력해서 안 된다 생각했는데 노력하니까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 졸업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박사학위 갈 수 있고 또 솔직히 대학교 졸업할 정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하면서 얼마나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을까요?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대단하긴 하죠. 꼴통 취급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버드 졸업한 게 아니라 하버드 교육학 처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장. 대단하죠, 그리고 진짜. 뒷담 따돌림 다 되겠다니까요. 이게 대단하네. 실제로 되게 엄청난 치명적인 거예요. 저는 주변에 그걸로 고통 많이 받는 친구들 많이 그러니까. 와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역으로 얘기할게요. 이 세 개를 갖고 있으면 특히 높은 기대, 성장형 마인드셋,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반대로 낮은 기대, 내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야. 그러니까 고정형 사고방식이야. 자기 효능감도 없어. 이게 생각보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은 곧 이 세 개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높은 기대로 극대화하고 성장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높일 수 있도록 또 성장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저희가 여러분을 설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득 당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은 절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잃지 말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께 진정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강연 마무리하면 1강 마무리하면 제가 요거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지화면 같죠? 내가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뭔지 알아요? 내가 쳐다봤잖아.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 댓글 한번 쭉 진짜 한번 살펴보세요. 뭐 책 안 읽다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본 댓글인지 제가 뭐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인데 자기가 작년에 책을 뭐 3권인가 4권 읽었는데 지금 2달 동안 8권을 읽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빡독에 막 충격받고 쇼크받아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해서 하게 된 거래요. 근데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엄청난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빈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뭐 요즘도 계속 만나긴 하지만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 지금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사람이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스스로 바뀐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은 그 다음에 올바른 노력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누가 나를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믿는다? 저랑 고 작가님,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 우리 커뮤니티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100% 믿습니다. 제가 이걸 하려고 기다렸어요, 여태까지. 잘했어. 네.
태도가 전부입니다. 그다음에 뭐죠? 습관이 인생입니다. 태도가 여러분이고 습관이 여러분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주도하라.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전적 결정론, 환경 결정론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 예. 뭐냐면 부모 탓, 나라 탓, 나라 탓, 예. 타의 탓. 제가 뭐라고 지구 탓, 그렇죠. 우주 탓. 예,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는 날씨가 무더워지면 때로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낸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친구들 탓이라고 생각한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때는 우울한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각한다.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는 김대리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번 주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직원 때문이라 생각한다. 직원은 사장 때문이라 생각한다. 내가 취직을 못하는 이유는 정치가 개판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예, 일견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안 거죠. 되죠.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자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극이라는 것은 뭐 더운 날씨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개인으로서 자유 의지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내 이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있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자신이어야 되는데 예. 그런 사실을 부정하는 거와 같습니다. 때문에 남 탓 그만하고 그래 알아 네가 힘든 거 알고 있어.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예. 어떨 때보다 쉽지 않아요. 그럼 어렵죠. 어떻게 할 건데? 예. 그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과정 가운데서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런 환경 속에 환경이 나한테 자극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콜센터. 콜센터. 어떤 콜센터였냐면 대학교 기부금. 기부금을 받는 콜센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전화를 해서 기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힘들어요. 왜냐면 거절 많이 받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면 심리적으로 탈진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에서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거 올려야 되잖아요. 뭐 인센티브도 하고 뭐도 하는데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애덤 그랜트가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잘 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내봅니다. 일을 하기 전에 편지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냐면 그 대학 기부금을 받아서 주로 이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장학금을 받아서 잘 생활하고 어느 정도 그 성취를 이룬 그 친구의 편지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장학금이 중요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지금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써놓은 겁니다. 그걸 5분 동안 딱 읽게 했어요.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부금을 3배를 더 받은 거예요. 3배를. 이게 직접 만나면 장난 아니겠는데? 하고 실험을 다시 해봅니다. 이제는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교육 시간에 얼마나 장학금으로 내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이것이 없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잘 극복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성공했고 가정도 이렇게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는 실존 인물들을 같이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부금을 5배나 더 받게 됐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 바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삶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찾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저는 부모가 되는 딱 순간 이 견디는 힘은 만땅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역 같은 조직 문화 속에서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이죠.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냐면 그 의미는 되게 추상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업무는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만 하다 보면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막 편집 막 하다 보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왜 일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고 심리적 탈진에 빠졌을 때 그걸 극복할 수가 있고 견딜 수 없는 순간조차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큰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이라서 의미를 찾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붕어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추워지니까. 그럼 저는 붕어빵을 굽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복잡계고 그 이제 복잡계 전에 카오스를 공부하잖아요. 나비 효과예요.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그 붕어빵 먹고 기분 좋아져서 안 되는 일도 아주 이렇게 잘 돼갖고 그게 연쇄 효과로 그 세상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의미 부여는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그 옆에 것만 봐서 그러는데 세상은 다 나비 효과예요. 그 소수점 0.00 하나 바꾸면 태풍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카오스가 거기서 온 거예요. 기상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아시나요? 이분이 이제 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우리 인생이 100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열심히 일하는 거는 영어로 하드워크죠. 그랬더니 하드워크,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몇 점이 나와요, 여러분? 네, 9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한다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식이 많다고 하면 인생이 100점이 될까요? 지식은 영어로 knowledge죠. 96점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100점이 뭘까? 네, 그 정답이 뭐였냐면 attitude, 즉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100점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전부입니다. 그다음에 뭐죠? 습관이 인생입니다. 태도가 여러분이고 습관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그걸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걸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내가 어떤 태도를 만들 거고 어떤 습관을 만들 건지 그 계획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태도고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수학적 능력을 쌓려면 뭐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예술적 능력을 쌓려 그래도 당장 제가 오늘 미장원 갔다 왔는데 미용 기술을 쌓려 해도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근데 태도라는 거는 여러분은 마음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딱히 그 다음에 교과서도 필요 없고 내 진짜 내면의 감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이 발현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내 태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최소한 세상이 그지 같고 내 동료가 그지 같고 상사가 그지 같아서 내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 태도가 좋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적어도 나 자신한테 그 다음에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올바른 태도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오늘 하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이 중요한 게 5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거냐 그거예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일하는 스타일이 집필할 때 조금 반대예요. 밤에 쌩쌩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4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약간 할아버지 같아. 모닝이 옳다, 나잇이 옳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맥락에 따라서 나잇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5시 반에 일어나다가 내가 5시에 일어나갖고 30분 작업하다 갔어요. 다 자는데 저는 그 더듬이 키고 책 봤다니까요.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부터 자기 실력을 키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 미라클 모닝과 미라클 라이트라는 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37번째 시간 미라클 모닝이 있으면 미라클 나이트도 있어야 된다. 참 이게 듣고 싶은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 다 아침형 인간, 너 그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 많이 잡아먹으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다 뒤지냐 이거 그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왕궁 얘기부터 해주죠. 네. 이 얘기를 누가 많이 하냐?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어르신들. 나는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너는 이렇게 새벽 때 못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미라클 모닝이 다 될 수 있는. 나 듣기도 싫어 나는. 물론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 이 말 자체는 뭐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뭐죠 이게 뭐를 원래 미라클 모닝에 사람 5시가 핵심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삶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통 누가 얘기냐면 나의 지그시 드신 분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게 근데 아니라 그분은 호르몬이 호르몬이 깨우는 거예요. 수면 호르몬 그 메커니즘상 이분들은 새벽잠이 없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을 그냥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살인지 까먹었는데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늦게 자는 게 더 호르몬에 그러니까 맞고. 이제 이게 보통 한 15세부터 멜라토닌이 늦게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늦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0살이 되면 거의 정점에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20대 전후 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생체 리듬이 맞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너무 일찍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문제지. 군대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0시에 자고 얼마나 곤욕이야 그게. 근데 일찍 가면. 네. 그래서- 난 21살인가 그래서 이제 20대에서 꺾이기 시작해서 25세까지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데, 네.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본인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한테 일찍 일어나라 말 안 나는 게, 우리 생체 메커니즘과 맞지 않다는 거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아까 그 핵심 주제가 나왔어요. 미라클 모닝이 중요한 게 5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거냐 그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랑 여기에 안 적은 얘기 해드릴게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일하는 스타일이 집필할 때 조금 반대예요. 둘 다 양육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집필을 하면은 온전하게 집필을 하기가 힘들어요. 애기들이 와서 놀아달라고 울고 막 아프고 그러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온전하게 자기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 작가님은 예를 들어 집필할 때 새벽에 일어나요. 집필할 때만 네, 그렇습니다. 집필할 때 막 진짜 되게 잘 일어나요. 막 새벽 몇 시에 일어나죠? 4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집필을 해요. 약간 할아버지 같아. 저는 언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채아가 요즘엔 조금 늦게 자는데 9시에 이제 침대로 가거든요. 그럼 저는 그 전까지는 애 보고 놀아주고 뭐 애와 전쟁을 하고 또 뭐 회사 일하고 하다가 뭐 저는 하도 뭐 연락이 여기저기 우리 고객사들한테서 많이 오는 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진짜 집중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0시부터 2시, 옛날에 이제 좀 전성기 때는 3시에서 4시까지 6시간 동안 제가 일을 하면 아무도 없고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또 한 8시, 9시 일어나 제가 또 일찍 일어나 생각보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낮에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자요. 안 그러면 이거 이러다 죽을 수 그럼요. 있겠구나. 중요하죠. 네. 그래야 또 밤에 쌩쌩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진짜 미라클 나잇, 고 작가님 미라클 모닝. 그냥 사람들이 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 되게 나쁜 거거든요. 모닝이 옳다, 나잇이 옳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맥락에 따라서 나잇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예전에 제가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법에서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들. 그거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그걸 포기해야 예를 들면은 왜 저는 하고만 싶으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잘. 왜 미라클 모닝이 좋냐면은 전 상대적으로 미라클 나잇보다 저는 미라클 나잇을 하지만 왜 미라클 모닝을 원하냐면은 밤에는 여러분 방해 요소가 되게 많아요. 재밌는 TV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 근데 여러분 새벽엔 다 어때요? 자요 보통. 조용하고 고요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TV도 안 하고 방해받을 요소가 없어요. 환경 설정이 내가 볼 때 더 완벽해요 솔직히.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일하신 분이나 새벽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새벽만이 주는 그런
희한 기운이 있어요. 에너지와 기분이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지. 차분하게 간져 있는데 온전히 나한테 그러니까 집중하는 정확한 거예요. 느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새벽에는 진짜 집필할 때만 새벽에 일어나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일했을 때 독서할 시간이 없고 애가 태어났는데 독서할 시간이 없었을 때 그때 하면 새벽을 이용했고 거의 대부분 밤 늦게 잡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 보스가 미라클 나이시잖아요. 그럼 저랑 영준이랑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새벽 거의 뭐 11시, 12시 이런 데예요. 12시부터 1시 이 사이에 그렇죠. 제일 그때 많이 해요. 되게 토론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장하게 맞추는 거죠. 맞추면 당연히 그때 제가 거의 깨어 있어야 돼요. 맨날 레퍼토리가 그거예요. 그렇죠. 오씨 벌써 1시 반 빨리 자 빨리 자. 그러니까 형 빨리 자 빨리 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집필할 때는 딱 집필할 때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방해 요소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이제 집필 방식이 달라서 그래 또. 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필을 약간 삘 받아서 일필 휘지로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저는 약간 논문 스타일을 쓰는 거예요. 취합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때문에 살피면서 글 쓸 때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글을 쓰기 전에 구조를 잡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때 좀 되게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요. 이게 좀만 누가 건드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집필할 때는 와이프가 좀 봐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좀 약간 변해요, 제가. 엄청 날카롭고 예민해지죠. 왜냐면 이거 구도를 막 잡고 있는데 옆에서 한번 그 간섭이 들어오면 이게 깨지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복구도 힘들고. 근데 새벽은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또 새벽에 기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구조 잡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딱 잡고 나면 뭐 몇 시간이고 글 쓰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맥락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미라클 라이트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거의 2시에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미라클 모닝 하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 원래 미라클 나잇인데 맥락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가 그 책에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9시 강연을 전 판교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요청을 받으면은 그거 하러 가려면은 최소한 1시간 이동이잖아요. 화장실도 가고 아침에 밥도 먹고 양치일도 하고 하려면은 뭐 한 7시엔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일어나거든요. 8시에서 9시 사이 뭐 9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늦게 자니까. 아무튼 아침 강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는 또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매일같이 힘드시게 전철을 타시겠지만 저는 뭐 안타보다 옛날에는 또 학교 다닐 때는 잘 탔는데 또 안타보다 탈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요즘에는 저는 또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조증이 있어갖고 그 또 전철에서 뭐 안 하면 불안해요. 또 책 읽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 없으면 앉아서 타면 되는데 강박증. 네, 강박증. 진짜 강박이 있어갖고 뭘 해야 돼요. 저 가끔 보신 분들이 가끔 댓글로 적거든요. 저는 만약에 진짜 사람이 좀 한가하는데 자리가 없으면은 저쪽 구석에 그냥 바닥에 앉아서 책 이렇게 읽고 봐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여유가 이렇게 쫙 와요. 이렇게 뭘 하든 해야 돼요. 뭐 스마트폰으로 뭐 보고서를 보던 아니면은 뭐 결제할 걸 누르던 하여튼 뭘 하긴 해야 돼. 놓을 수는 없어요. 저는. 강박증. 아무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9시에 이제 강연을 하면은 막 그렇게 하면 막 지옥철 타고 해서 헐레벌떡 이제 가면은 막 8시 반인데 막 피곤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몇 시에 일어났다고 적어놨더라? 그래서 그거예요. 제가 그냥 아싸리 그러니까 9시 강연이면은 9시 강연이면은 지옥철을 탈 바에는 조금만 내가 하루니까 고생을 해서 6시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6시 50분에 타면 사람 없거든요. 6시 50분에 타고 그 강연장에 한 8시나 7시 50분에 도착하자.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그 근처 스타벅스들은 다 8시에 열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가고 이제 뭐 베이글도 시키고 베이글 평소에 먹지도 않거든요. 기분이 좋아. 그냥 막 남들 나는 맨날 베이글 먹어. 오늘 아침에 베이글 먹고 왔어. 그냥 뭐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아침 일찍 가서 책 읽는 것 자체가 허세가 쩔어 그냥. 그럼요. 그냥 그러면서 책은 허세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럼 가끔 옛날에는 막 뭐 이코노미스트도 넣어 그랬어. 읽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일단 이코노미스트 여기다 꺼내놔. 허세 쩔잖아. 그러면서 일단 그냥 이코노미스트 보는 척해. 모르겠다. 그러고 넣고 그다음에 이제 책 봐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한 3-4번 했나? 3-4번 했나 진짜? 그냥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강연은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잖아요. 저는 미라클 나잇 가인데 이제 미라클 모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다음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러면은 새끼 너는 하루에 한두 번 하니까 1년에 한 몇 번 하니까 그게 되지 그게 되냐 그랬는데
저는 그랬잖아요. 삼성 다닐 때 버스가 5시 50분에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5시 매일같이 5시 막 20분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솔직히 짜증나요. 그러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같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희 막 씻지도 않고 막 대충 하고 막 옷만 입고 탄단 말이에요. 밥도 회사 가서 먹으니까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옛날에 빅보크할 때 회사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예를 들면 그때 5시 50분 버스면 1분이라도 더 자려고 사투를 벌여요. 전날 진짜 옷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요. 바로 입을 수 있게. 진짜 거의 그 아이언맨 트랜스포머 되는 것처럼 수트 입는 것처럼 옷도 내가 다 정리를 해놔요. 1초의 낭비도 있으면 안 돼. 아침 시간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시간 나한테 기중하는데 빅보크할 때는 도저히 이 작업 속도로는 평생에도 안 되겠다. 맨날 같이 단순 노가다 이거 단어 보고 지우고 엑셀로 계속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이 속도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5시 반에 일어나다가 내가 5시에 일어나갖고 30분 작업하다 갔어요. 근데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막 여러분 막 내가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막 이렇게 막 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일어나고 막 키보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이러고 키보드 자국 막 얼굴에 나 있고 키보드 자국 나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 차 못할 뻔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거 하다가 이제 옛날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는데 영어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자고 있어 이렇게. 제가 근데 그거를 되게 오래 했어요. 삼성 다닐 때 3년 동안. 자는 걸? 자는 것도 오래 하고 시도도 오래 하고 진짜 오래 했어 계속.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또 기분도 좀 좋고 흥박도. 네, 그러니까 남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5시 일어났다니까. 5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그때라도 내가 시간을 마련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발전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삼성도 저는 진짜 좋은 회사였는데 저는 삼성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삼성에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다 여러분 직장인데 이 지긋지긋한 회사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럼 탈출하려면은 이제 회사 밖은 정글이거든요. 지옥이고 정글이랑 지옥에서 여러분 뭐 아이템이 있어야 뭐 나쁜 놈들을 싸고 맹수를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무 생각 없이 직장 가만두면 인생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인생요. 그냥 인생. 무협지 얘기하면 그 강호에 나갈 때 무공이 높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당파에 있다가 조직이 좀 보았다가 독고다이를 한번 사보겠다고 나왔는데 강호에 나가서 근데 무공이 약해. 뭐 내공도 약하고 외공도 약해. 그러면 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다음에 도적대 만나면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그 버스도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 타면은 그게 막 5시 뭐 50분 뭐 정자동에서 할 때 5시 50분에 탔나 뭐 6시 10분 아무튼 되게 일찍 타요 버스를. 왜냐면 아산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일가가 삼성이 8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막 회사 7시 반에 떨궈주려면 6시에 타는 게 맞거든. 5시 그래야 1시간 반 동안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 거기 다 몇 년씩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버스에서 되게 잘 자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류장에서 다 태운 다음에 마지막 정류장에 딱 하면 불을 꺼줘요. 기사님 다 자라고.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다 자는데 저는 그 더듬이 키고 책 봤다니까요. 여전히 나 혼자 책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뭔가 발전해서 이 회사가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도 여전히 좋지만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독서밖에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영어 공부랑 중국어 공부도 좀 하고 뭐라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 말고도 한 50명 중에 2-3명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그럼 또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선비처럼 이렇게 앉아서 책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싫어했어요. 제가 탁 깜깜한데 더듬이로 불 켜면은 쫙 밝아지니까 간달프가 이렇게 불 켜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알죠? 간달프가 이렇게 불 켜는 거. 그거 2번째 편인가? 말 타고 내려오면서 쫙 불 켜는 장면이 있어. 그 더듬이. 거기서 간달프가 불 켜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되게 싫어했어. 나 욕하는 것도 들었어. 새끼 이거 욕도 들었어. 나 진짜 욕 자주 들었어요. 개새끼 또 왔네 그러면서 내 옆에 앉지도 않은 사람들이 덩치도 큰데 그거 불까지 켜니까 한번 내가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졸다가 탁 떨어뜨려갖고 착 해서 이게 더듬이가 어디를 간 거예요. 근데 탁 꺼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내리려고 내 더듬이 어디 갔지? 내 더듬이 신봉사가 쳤는데 내 더듬이 어디 갔지? 했는데 안 찾아고 끝나고 찾으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거. 누가 그거 끄고 주워가고 버렸을 거 내가 볼 때 그거. 새끼 내가 버리고 간다. 내가 오늘만 기다려왔다. 내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기사님도 나랑 그 친한 기사님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자기가 찾아봤는데 없대. 누가 집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듬이 이게 히드라처럼 2개 있는 거 있어. 더 강력한 걸로 샀어요. 내가 열받게 해서 쌍더듬이로 1개짜리 쓰다가 2개짜리로. 이 새끼는 당해봐라. 쌍걸프. 그러면서 저 그거 하다가 이게 졸다가 막 책 떨어뜨리고 그런 적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책도 1년에 회사 다니면서
그 버스에서만 20권씩 미니멈으로 읽고. 자, 한번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시간을 벌어서 뭐 열심히 하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신 박사님의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이 이제 신 박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라게 드러났거든요. 진작 드러나지 않았나요? 아니 오늘 얘기에서 드러났어요? 오늘 얘기에 드러난 게 있어. 근데 제가 신 박사님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진 않을 거긴 한데 설명은 복잡해지니까 이런 게 이제 안티프레이즈라는 행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운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노출을 많이 시켜서 행운을 기다리는 것 중에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불운도 막아야 되잖아. 근데 그 불운은 우리가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변수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변수가 되게 루틴할 때는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에 하나 벌어진 것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죠. 오늘 9시에 강연인데 이게 뭐 오늘 얘기할 때는 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남처럼 뭐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되게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순간 거의 모든 그냥 프레들레트를 하는데 모든 안 좋은 변수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9시 갈 때 막말로 지하철 가다가 배가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 나 똥쟁이잖아.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똥쟁이인데 나 옛날에 얘기 때 삼성버스 타다 바지에 똥 쌀 뻔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간 맞춰서 하면 이게 강연 느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평소에 자기 개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뭐 나중에 큰일을 하기 위해서 뭐도 있을 수 있는데 내 평소에 자기 개발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 중에 뭐냐면 근데 어떤 변수에서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연히 내가 오늘 출근하면 내일 출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1년, 2년 하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게 3년, 4년, 5년, 6년, 10년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예민해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고가를 좋게 받고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회사가 폭탄 맞을 줄 그럼. 북한이 당연하지. 삼성부터 포격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는 거거든. 아니면 IMF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자기 개발이 돼 있고 실력을 갖추고 있고 뭔가 하나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런 변수 속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안티프레즈 자체 중에 한 예거든요. 우리가 미라클 모닝, 미라클 나이트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죠. 내가 자영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스타트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세상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변수가 벌어졌을 때에 그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 자기 실력을 키워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 미라클 모닝과 미라클 나이트라는 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이 내용을 저희가 1초월장에 주구장창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게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어려워요. 주구장창 얘기한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로 택시를 탑니다. 안전벨트 매는 사람과 안 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는 매죠.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불편하지. 그리고 가까운 거리인데 뭔 일이 있겠어. 저도 무조건 매요. 대부분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딱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극명하게 차이납니다. 딱 그냥 가슴만 할 거를 정말 큰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조금 불편한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아요. 이 안전벨트 하는 게 자기 개발 같은 겁니다. 평소에 나는 솔직히 이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크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계속될 거라는 거 누가 장담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 일이 직장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럴 때 내가 평소에 자기 개발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닥쳐왔을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조금 보태드리면은 여러분 이게 보면서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 말고 인류는 결정론적 사고방식에 빠져갖고 이것도 되게 다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이게 뭐 10분, 20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걸 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이 맥락이에요. 이 결정론적 사고방식에 빠졌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측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로 하면 뻔한 것 같지만 이게 겪어보고 지식의 탐색도 하면서 이론도 좀 공부하고 심화를 해보지 않으면은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님 뭐 2년 1년씩 교육받아도 이게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 운이 중요하지.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얘기하다가 어려워요. 다른 문제를 내봐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똑똑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뭐 책을 1000권, 2000권 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뭐 다 복잡게도 알고 다 알아요. 안티프레질도 다 책 읽고.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안티프레질 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아마 이건 유튜브에 찾아도 이런 개념도 나심 탈레밖에 이런 얘기 해줄 사람 없으니까 뭐 그 사람 유튜브 하지도 않을 거고 저희가 대한민국 잘 되라고 진짜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진짜 해드릴 그러니까 거예요. 솔직히 일초월장 책 자체가 안티프레질의 응용편이에요. 강론. 강론이죠. 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안티프레질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풀어서 얘기한 근데 겁니다. 저희가 썼지만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거 그냥 어려운 게 당연한 게 그거 잘 되면 다 떼부자 될 텐데요, 진짜. 그러니까 다 떼부자 될 테니까 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뭐 안티프레지 뭐야 막 댓글 막 달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계속 쉬운 방향, 뭐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이 좀 체득할 수 있도록 계속 쉽게 설명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요번 에피소드에서 요거 이해한다고 절대 그래서 고 작가님이 이렇게 노파심에 말한 거 이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주 설명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쉬운 풀이로 이 조용하게 이 용어를 안 쓰겠다는 네, 거면 그러니까 어려워. 이 용어라면 또 헷갈려 하시고 근데 저희 영상 이 뼈아제도 마찬가지고 일치월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안티프레질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어렵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좀 캐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행동하는 것에 일관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만약 자기 것으로 만들면 정말 큰 걸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우리 같이 비즈니스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거를 저희와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미라클 모닝 아무튼 뭐 미라클 하나만 붙여봐. 미라클 점심도 있어요, 여러분. 미라클 점심! 미라클 베케이션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많아요. 미라클 휴일! 미라클 휴일도 있고 뭐 많아요. 미라클 쉬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아무튼 미라클 한번 붙여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삶을 잘 여러분이 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게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미라클 모닝과 미라클 나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에 더 유익하고 유쾌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